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가끔은 우리 조상들이 정해놓은 그 절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딱딱 맞는 날씨 절기를 정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이 20번째 절기 소설인데요. 소설은 첫눈이 내리는 날로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져서 월동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날을 일컫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까지 있어서 이 소설부터는 날이 굉장히 추워지니까 좀 조심하고 또 겨울날 준비를 하자라는 조상들의 그 지혜가 묻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겨울나기 그것이 바로 김장이라고 해요. 요즘 김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따뜻한 난로나 이런 월동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더 늦지 않게 또 내 주택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눈이 많이 내려서 이런 시설물 피해 받지 않도록 한 번쯤 더 추워지기 전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5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네, 1부에 이어서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전문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함께하고 계세요. 대표님 2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부에 좀 도움 되셨고 조금 얼굴 필수 시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2부도 이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가난할 때 사계절이 미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싫었죠.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은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데 겨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 시골 그런 참 그 추억만 있지 참 배고픈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또 부자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 겨우살이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연구하고 쌓아두려고 노력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사계절 정말 더운 날, 추운 날 있습니다. 부동산도 더운 날, 추운 날 있는데 움츠들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추운 날씨가 있으니까 따뜻한 봄과 여름이 기다려지는 거겠죠. 그때 잠깐 움츠리더라도 또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할 텐데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그 겨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잔뜩 움츠러들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내일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친 일 이렇게 두 가지 일만 너무 크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뒤돌아보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마련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고난을 좀 헤쳐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2부도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의 지난 날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부동산도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계십니까? 다 추수하고 정말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을 정도로 부동산 경영 잘하셔서 지금 가을, 풍성한 가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목을 과거에도 부동산 규제와 금융 실현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20대, 30대 아직 좀 뭐라 그럴까 한참 일하고 내 집 마련을 보기보다는 좀 저축하고 종잣돈 모으시는 분들 모두에게는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40대 중반, 60대 드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동산 규제 그리고 금융 실현기에 뭘 하셨고 어떤 투자를 하셔서 얼마나 정말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고 계십니까? 부동산도 한 축으로 보면 실현과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시기 또는 운때기가 좋다고 그러죠. 운이 맞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보죠. 과거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IMF 1997년이죠. 97년 IMF에서 정말
있는 부동산을 다 내다 판 시기가 있었죠. 어떻든 못 팔아서 안달의 시적,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한 3년 지나면서 2020년 바닥 다지고 그 다음에서부터 2021년, 22년 정말 줄기차게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2007년 최정점을 지나면서 2008년 리먼 사태 또 미국발 리먼 브로더스 모기지 은행이 파산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절퍼덕했죠. 이 시기에 2009년, 2008년, 9년, 2011년 이때 아마 경험해본 사람들 꽤 많았을 겁니다. 이때 부동산을 가지고 팔지 못해서 전세를 끼고 막 그래가지고 소위 영어 지금은 안 쓰이는데 그때 당시에 하우스 푸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집을 가진 자의 가난함, 집 거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2년, 13년 바닥을 거치면서 14, 15, 16, 17, 18, 19, 20, 21 지금 현재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지금 과연 이 IMF와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했을 때 아니면 뭐 가격이 좀 좋아졌을 때 과연 내 집 마련하고 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이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인 전세 시장 과연 전세 시장도 오르고 내리고 해서 전세 매매가와 이 전세가의 차이를 전세 갭이라고 하죠. 갭 투자로 얼마나 왔을까요? 과연 이 어려운 시기 99년, 97년 또는 또 이 어려운 시기 2008년에서 2021년, 2011년 이 어려운 시기에 집을 다 내다 판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때 시기라도 내 집 마련했더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잠시 우울했지만 지금까지 우울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내다 판 사람 슬프고요. 산 사람들 기쁩니다. 내다 판 사람들 슬프고 갖고 있는 사람들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다 판 사람도 슬프고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재산세 이거에 압박에 힘듭니다. 지금은 집이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은 한 주택 가진 사람들은 큰 근심 없이 행복하고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무거워서 힘들고 집이 없는 사람은 소위 뭐 요즘 벼락거지 됐다고 해서 우울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부터 또 10년이 흐르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겨울이 온다면 또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운에 맡기는 인생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서 무관심했던 분들 집 없죠? 관심을 가지신 분들 그래도 어떻든 대출 받아 전세 끼고 월세 살면서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서 이자 내가면서 부동산 관심 가져왔던 분 그래도 내 집 마련 하나 하신 분들 지금 미우나 고우나 내 집이고 어쨌든 내가 너 자녀분들 키울 수 있는 집 어려워도 그래도 따뜻하게 끝나고 나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가서 집 뭐 이사 가라는 말 하지 않고 전세값 올려달라 월세값 올려달라 말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사는 내 집 마련하시는 집 사는 사람들 괜찮죠? 거기다 대고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가격 5억 6억 올라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5억 6억 이거 모으려면은 평생 일한 퇴직금보다 다 보태도 안 돼. 퇴직금 하나 안 써도 이거 살 수가 없는 시기죠. 저는 이제는 지금부터는 또 다른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을 또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련은 옵니다. 반드시. 그러나 시련은 짧고요. 행복한 시간이 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보면은 내리는 시간은 짧았고요. 오르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역시 2008년에서 2011년 내리는 시간은 짧았고요. 2013년에서 2021 오르는 기간은 길었다라는 부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짧게 내리고 오를 걸로 보여집니다.
과연 어떤 타이밍에 내 타이밍에 내 집 마련해야 될까요? 주판 두드리시는 분들, 너무 비싼 거 아닌 이상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면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리고 너무 비싼 데 가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는 데에서 가장 좋은 위치 사는 걸로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금융 실현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해야 될 거, 세상이 무너져도 내 집 한 채는 보유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 집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봤을 때 부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격 좀 오르면 야 이제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집을 팝니다. 그리고 전세 끼고 기다립니다. 늘 침묵 속에서 나는 전세 살고 있으니까 집값 오를 때 내 떨어지고 나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듯이 집값도 내 마음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괜히 홀라당 팔아먹고 전세 사시는 분들 계속 전세 살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 번째,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지역에서 최고 집에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참 어려운 말이죠. 가급적이면 정말로 어차피 한번 집을 사잖아요. 내 집 마련하면 팔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된다면 좋은 지역에 사놓고 전세 살다가 모아가지고 가려고 하십시오. 만약에 낮은 지역에서 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위쪽 지역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더 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아직 어릴 때는요, 가급적이면 조금 비싼 데 사놓고 몸테크 좀 하세요. 월세 전세 사시면서 아니면 좀 멀리 사시면서. 그러나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꼭 그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쯤 가가지고 뭐 아이가 2~3살인데 중학교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더 올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다 능력이 됐을 때는 최고 지역을 선택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능력은 되는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큰 집, 아파트, 뭐 대형 평수, 정말 고가 지역 사시는 분들 능력이 조금 안 되면 이제 다른 경제활동 하시면서 내놓으시고요. 자기는 그냥 주택연금 받고 또 자식들한테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월세라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 하나 뭐 40, 50억짜리 갖고 붙잡고 늘어져 봐야 그거 죽고 나면 내 거 아니잖아요. 다 남의 거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좀 능력 범위 내에서 너무 큰 거 갖고 계시지 마시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있고 즐겁게 사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화폐 가치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락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내 월급은, 내 소득은 늘어나길 바라면서 화폐 가치 하락하길 기대하는 건 있을 수 없겠죠. 내 월급이 오를 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월급이 오르고 자녀 월급이 오른다면 화폐 가치는 늘 하락한다고 믿고 이 돈을 모으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모은 돈을 종잣돈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내 신용도 돈이니까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좀 투자를 해서 건전한 투자를 해서 좀 돈을 좀 더 벌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좀 고지식한 분들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저 저축이면 뭐든 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축과 또 투자는 같이 병행돼야 될 몸이 존재지 한쪽만 치우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이런 그 투자의 세계, 특히 내 집 마련 세계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자산의 업그레이드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투자를 할 때 이 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지역에 마련하라. 영원히 사라질 지역은 없겠죠. 그런데 어떤 도시 가면 학교가 사라지고 그리고 교통편도 사라지고 그리고 집들이 빈집이 되어가고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들이 족족 늘어나고 있죠. 왜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줄어든 사람들은 인근 도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면 행정도시로서의
기능, 학교 등이 사라지지 않는 지역에 마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새소리 좋아해. 아니면 나는 좀 너무 조용한데 신선한 공기 좋아해. 그래서 자기가 혼자 살면 되는데 꼭 굳이 자기 가족들 다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고 나서 한 5, 6년 살았더니 나만 살고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리고 팔 수도 없는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그 영원히 사라질지 않을지 하나 사놓고 정말 새소리 맑은 공기 좋으면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서 살거나 해야 되는데 꼭 굳이 가가지고 땅을 사서 가족들 주말마다 꼭 오라고 해가지고 땅을 옮기고 도를 옮기고 해가지고 꼭 집을 지어요. 아주 예쁘게.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부인의 입장도 생각 안 하고 맨날 주말만 되면 친구 불러가지고 그냥 그러면 6개월 동안 주름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히 많은 인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사라지지 않을 도시에 사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돈을 모아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신혼부부들 그리고 아이들 한둘 키우시는 분들 꼭 내 집 사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그 못질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시는 분들 야망 꺾어 버리시고요. 그냥 전세 끼고 갭 투자 하나 해놓고 본인은 그냥 집주인 뭐 좀 눈치 보는 데 가서 살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도 법적으로 허용한 데에서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시고 경제 활동하실 때 대출 활용하는 거지 언제 활용하겠어요. 그래서 내 대출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통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전세 사시는 분도 전세나 월세사도 좋은 집주인, 항상 저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우리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 만나가지고 싸게 오래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꼭 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많아요. 하여간에 다른 건 몰라도 집주인은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집주인을 만나야 돼. 나쁜 집주인. 뭐 하나 몸만 박아도 막 까다롭고 뭐 수도꼭지 고쳐달라면 안 고쳐주고 와서 막 맨날 전세값 올려달라고 귀찮게 하는 나쁜 집주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한마디 시체말로 에이 나도 내가 이렇게 집이 없어서 못 사? 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열받아서 옆집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부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집주인은 좀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쁘고 까칠한 집주인 만나서 이 집 없는 서러움 당하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거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록 뭐 종부세 때문에 집값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많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떨어진 날 기다리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도 적당한 능력 드시면 내 집 마련하시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을 때 상황으로 되돌아보면 그때 집을 오히려 사지 않고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았던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경험을 좀 되짚어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지금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일러드렸고 내 집 마련 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너무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내 상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살펴봐서 상담을 진행해야 내가 정말 이걸 팔아야 하는지 사야지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저희 그런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1:1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6007-8335번 전화 주시면 여러분 1:1로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방배 지금 13구역 내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송파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네, 이제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어떨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네,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한강변 빌라나 네. 행촌동을 좀 눈여겨봤는데요. 네. 그 외에 혹시 추천해주실 지역이나 투자 전략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또 열심히 봐주신 애청자분 같아요. 옆에서 대표님께서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요. 빨리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3구역. 네, 참- 감사합니다. 13구역 언제 사셨어요? 저희 2016년도에 샀습니다. 아, 2016년. 네, 그때 당시에 뭐 사업 된다 안 된다 막 진행되다가 서다가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최고의 자리가 됐네요. 이제 이 방배 13구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구히 살아도 되지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돈 모아지는 대로 이제 내 집은 샀다 팔았다 할 일이 없으니까 돈 모아지는 대로 자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불려주면 좋겠죠, 그죠? 네. 자녀분이 몇 살이에요? 지금 8살입니다. 8살. 네, 예, 저도 8살 때 뭔가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금 8살 아이에게 증여를 하려면 현금 증여 2천만 원, 1억 8천만 원 증여하면 증여세 800만 원 내면 되지요? 네, 예, 요즘 최근 10세 이하의 소년들 아이들한테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런 증여는 아주 건전한 증여가 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어디를 말하면 선물이 될까요? 한강변 지금 1억 가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강변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아이에게는 큰 돈보다는 작은 돈 투자해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인데, 이게 참, 이 방송에서 여기 말하고 하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네. 주의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확하게, 한 7년 후에 여기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16세가 될 때, 16세, 18세 여기 투자하세요. 막 많이 말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예. 혹시 봉천 412구역 아세요? 들어는 예. 봤습니다. 그리고 봉천 413구역도 있고요. 네, 413구역. 그다음에 봉천 14구역 들어보셨죠? 네, 예. 여기 15구역은 조금 비싸요. 사업은 진행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서부선역이 이렇게 이제 2024년 정도에 착공 들어가면 27, 8년 정도에 아마 할 것 같은데 서부선역 들어보셨어요? 네, 네. 꼭 한번 찾아보세요. 네. 경전철, 이 경전철이거든요. 경전철 개통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미치더라고요. 상승에 부동산 가격 별로 영향 미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데 요 서부선역 있잖아요. 네, 요것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2호선, 7호선, 여의도, 마포 이렇게 가는 그 역이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봉천동이 이게 7호선과 2호선은 있는데 강북으로 가는 지하철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철이 지하로 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네. 여기에 보면은 성현 동화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관악 드림이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밑에 여기 봉천동 아직은 개발은 안 되지만 여기 앞에 보면은 천주교 중앙동 성당이 있네요. 천주교 성당 중앙동 성인데 성당이 있는데 이 위에 이 지역이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1억 정도 투자하기에는
네. 미래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노후도가 안 맞는데 이 네. 상태로 노후도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드님 때 가가지고 아파트가 된다, 자녀분 때 가가지고 재개발만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봉천 14구에 가면 사당 롯데캐슬 보면은요 여기도 지금 16, 17억 해요. 30평대 아파트가. 그리고 412, 413 구역 아파트 공급 여기 입주하게 되면 여기도 17, 18억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아파트 사이에 요거만 남아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억이 전세 끼고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 이 빌라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봉천동 천주교 중앙 성당 앞쪽 하나 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지역인데요. 전세가 좀 높으면서 투자할 만한 지역. 잠실 아시죠? 네. 예, 잠실 쪽에 보면 종합운동장역하고 이렇게 지나면 삼전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석촌 거분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여기 보면 정신여고의 학군, 그다음에 우성 1, 2, 3차 아시아 선수촌 있는 부분인데 여기 아파트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은 아직은 싸요. 그래서 잠실 우성 아파트 4차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빌라촌이 있거든요. 여기 빌라촌이 이 9호선을 끼고 지금 현재 이 탄천을 사이에 끼고 있는 요 지역이 아드님 때, 자녀분 때 8살 먹은 아이가 만약에 20세, 25세가 되면 노후도가 맞아서 여기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30평대 되면 25, 6억 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하나 사두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잠실 쪽이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강남 쪽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 텐데 여기는 네. 그 대신 이제 아이가 집이 이제 취득세 부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엄마가 네. 집이 있으니까 아이가 취득세 8.4% 들어갈 거고요. 네. 뭐 전세는 여기가 좀 높으니까 큰 돈은 안 들어갈 텐데 취득세 8.4%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방법은 네. 예를 들어서 신축 다세대, 신축 빌라 있잖아요. 신축 빌라는 사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축 빌라는 전세 가격이 높죠. 네. 그리고 신축 빌라는 최초 분양해가지고 잔금을 할 때요. 임대사업자 낼 수가 있거든요. 임대사업자. 그러면 일단은 아드님, 그러니까 자녀요. 8세대는 자녀한테 사주는 것보다 아직 다 주택자가 아니시니까 일단 부모한테 먼저 사세요. 아, 네. 그래가지고 8.4%의 취득세를 임대사업자 내면은 85%를 감면을 해주거든요. 이해가세요? 네네. 예, 그리고 아이가 크면 19세 이후에 그때 증여를 해도 되거든요. 이거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은 아예 이제 방배 13구역을 안 판다, 이제 안 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들어가면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부모 명의로 하나를 신축하는 걸 사셔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지금은 취득세 8.4%에 대한 그 부담이 크시니까 임대 사업자를 내가지고 85% 감면해서 10년 가져가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 잠실 쪽은 아무래도 인기가 좋으니까 비싸고 가격은 높고 취득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니까 제가 하겠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는 좀 개발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북이나 이런 데는 주택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데도 종종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가 1.1% 들어가요. 그죠? 네네. 이럴 경우에는 직접 자녀에게 증여를 직접 해도 됩니다. 근데 좋은 네. 데는 취득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모가 일단은 사가지고 취득세 좀 감면을 받고 난 후에 10년 후에 증여를 해도 큰 탈이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전략 잘 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자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재테크 방안 두 가지 방안 일러드렸으니까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 방향으로 한번 구체화해 보시고 언제든 중간중간 어려움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6007-8335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저는 남가자동 네, DMC 파크뷰 자리를 2014년에 네.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구입해서 2015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19년부터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입주를 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 5월에 네, 광주광역시에 학동 4구역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을 했는데 네, 완공이 되면 실거주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아직 그 준공이 아직 이제 철거만 돼 있어서 앞으로도 한 3, 4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자라서 직장을 갖게 돼가지고 네, 분남하고 분당에서 네, 직장하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DMC 파큐브 자리에서는 너무 멀어서 멀어서. 네, 네, 집을 팔고 그쪽으로 가거나 전세를 하고 싶은데 네. 살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남가자동 DMC 파크뷰자이 아파트 2014년부터 보유하셨고, 네. 그리고 2019년에 광주광역시에 이제 분양권 하나를 매수를 더 하셨고 그런 상태에 지금 아이들의 네. 죄송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재개발 그럼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신 거예요. 네네네. 조합은 입주권을 매수를 하셨고, 그래서 아직 입주는 전이고 준공 전이고, 그런데 아이들의 직장과 이제 학교 문제로 강남 분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지만 지금 집의 가치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먼저 가치도 궁금하고 이게 팔아도 네. 이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가 궁금합니다. 세금 관계 문제도 지금 입주권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대표님 만나면 풀릴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또 아이를 다 키웠는데 또 직장 간다고 또 따라가야 되는 부모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도세 문제가 그냥 아니다면 팍 팔고 그냥 자녀들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는 현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사셨네요. 광주광역시요. 네, 학사구역. 예. 여기 광주광역시 그때 사실 때 네. 조정 지역이었어요? 비조정이었어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럼 네네. 비조정 지역이니까 네. 더하기 3년 하면 2022년 5월까지 매각을 하면 지금 DMC 파크뷰는 비과세네요. 그죠? 아, 그런가요? 예, 9억까지 비과세이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양도세 정리 차원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양도세 비과세니까. 예. 22년 5월이 넘으면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거예요. 네, 그렇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지고 9억 이하 비과세도 없어지고 추가과세 20%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할 때 네, 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한 다음에 2년인가 3년 내에 네. 좋은 것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고 그렇게 제가 중개사님한테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 우리 갖고 계신 입주권이 네. 4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입주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아직 지금 이제 철거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철거 중이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이 이 광주광역시를 샀을 때 그냥 입주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관리처분 이후에 샀어요? 이전에 샀어요? 분리처분 이후에 샀습니다. 아, 관리처분 이후에 샀어요? 네, 2018년 7월에 관리처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저기 여러 가지 뭐 알바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잖아요. 올 예. 봄에 6월에 학사구역에서 사고가 크게 났었던 거. 나는 또 4, 5년이라
혹시 입주권을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사시는 분들 입주권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예. 2018년에 7월에 관리처분이 났는데 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학사구역이 집을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후에도 역시 비과세가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입주 후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 입주권을 가격은 좀 올랐어요. 네, 좀 오른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정도 올랐어요? 아, 제가 프리미엄을 한 3억 줬는데 네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3억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아, 싶습니다. 3억 정도가 더 오른 것 같다. 네. 저는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면은 비과세 때문에 매각은 하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파크부, DMC 파크부가 있잖아요. 네. 가격이 상승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롯데몰도 들어올 거고 또 주변에 북가자 6구역에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들어올 거고 학군 좋아지고 여기 계속 오를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쪽을 매각을 좀 안 했으면 하는 의도로 지금 물어봤고 여기가 얼마 오르지 않았다면 매각을 이쪽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게 재개발 입주권이다 보니까 가격이 네.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가 지금 조정 지역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이건 아셔야 돼요. 나중에 4, 5년 후 이제 입주 후에 매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매각을 하실 때 먼저 파크부를 먼저 팔고 네.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에 2년 내려가서 살고 올라와야 비과세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제가 광주가 고향이어서 아, 살려고 산 거거든요. 그럼 2년 정도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시다면 이렇게 네. 하세요. 네. 여기가 지금 비과세 기간이니까 당장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파크뷰 있죠? 네. 여기를 전세를 놓고 네네. 아까 뭐 어디 직장이 분당 쪽이라고 하셨나요? 강남하고 분당. 분당하고 어디요? 강남하고 분당이요. 강남하고 분당. 강남으로 가고 하나는 분당으로 가고. 예. 강남은 문제가 없는데 분당 쪽이 너무 멀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전세를 놓고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엔 파크부 쪽에 상암 그 DMC 롯데몰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호재가 막 되면은 또 가격이 오르면 그때 네. 팔아도 되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이내에는 롯데몰하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약간 그 분쟁 중에 있는 랜드마크 상암동 랜드마크 자리 있잖아요. 네네. 그 상업부지인데 뭐 행복주택을 한다 무슨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네네. 그거가 이제 상업지나 업무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원래 용도가 상업이나 업무지역이었거든요. 네네. 그대로 가가지고 개발 계획 발표가 되면 업무 시설 늘어나고 또 네. 판매 시설 그리고 백화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주변에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3년 이내에 뭔가 발표할 걸로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갖고 계시면 비과세로 성장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광주를 팔기 전까지는 기왕이면 안 파는 게 좋아요. 지금은 조정지역, 광주도 조정지역이고 파크부도 조정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를 사고 파크부는 일단은 비과세로 파는 거니까 오를 지역이면 늦게 팔수록 내가 세금을 더 절세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찍 팔아가지고 분당 쪽에 가서 샀더니 여기 분당 쪽에 살다 보니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광주가 한 3억이나 올랐는데 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은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광주를 입주했을 때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1년 이내에 광주를 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양도세가 나중에 좀 꼬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파크뷰를 늦게 팔수록 더 이익이다. 아, 네네. 예, 왜냐하면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 매각을 할 때까지는 4, 5년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DMC 파크뷰도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또 호재들도 있고 하니까 보유하셨다가 일단은 전세를 놓고 분당 쪽은 리모델링 또는 수지 이쪽 보면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거기 가가지고 여기 파크뷰는 전세값이 높은 데니까 네. 전세값 싼 데로 가서 전세로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 네네. 거꾸로 자녀분들이 돈을 좀 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제 전세 돈 그럴 돈을 네. 다 자녀분들이 번 돈 합치고 일부 증여하고 부모 차용을 통해서 거기에 네네. 자녀 명의로 하나 사는 것도 좋아요. 아, 네네네네. 거기서 또 돈 벌면 2년 또 살 수 있잖아요, 자녀 명의로. 네네. 또 비과세 만들어서 또 팔아가지고 둘째 사주는 것도 좋거든요. 네. 그거 한번 지금은 대출이 잘 많이 안 나오는 시기니까 꼭 뭘 사기 전에 계약 직전에 대출 은행하고 대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상의 결정하고 나서 자녀 명의로 사주는 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전세 놓고 전세 사거나 전세 놓고 자녀 명의로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느 하나를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다. 새로운 방안 2개 일러드렸으니까 그 2개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내 마음에 드는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인가요? 네네네. 네, 어떤 거 보유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인천 서구 가정동 네. 5-92 동우 아파트 13평이에요, 조그만 거. 아, 이거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세요? 여기서 거주하고 있고, 네. 여기 2017년 10월쯤 매입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거주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 말씀 주세요. 요거는 123-57인데 태산 그린 아파트 24평이에요. 네. 그린 아파트. 네네. 네. 이거는 그러면 좀 전세를 주셨어요. 네, 전세 끼고 샀죠. 갭 투자를 하셨고 이건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020년 1월. 10년 1월. 네. 알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동우 아파트 하나 13평형에 우선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거는 네네. 2017년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또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그린 아파트는 얼마 되지 않았네요. 2020년 1월에 지금 매수를 네. 하셔서 좀 갭 투자를 해놓으신 상황인데 이거 2개를 네. 계속해서 좀 끌고 가도 괜찮은지가 고민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우선 2주택 상황이시라 계속해서 투자 네.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에 오래 사셨나 봐요. 네, 인천엔 오래 살았어요. 아, 그래서 인천이 이제 지금 아파트가 2개가 모여 있는데 사시는 데는 그 가정동 네네. 그 루어시티 쪽인가요? 네네. 누원티시와 같이 붙어있죠, 옆에. 예. 루어시티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안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그죠? 네네. 근데 아까 갖고 계신 게 지금 13, 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13평이요. 13평. 네. 예.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둘이요. 둘이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좀 오르긴 했는데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분이 거주하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 거주용으로서 좀 좁진 않으세요? 좁긴 하죠. 예. 근데 지금 거기가 추진위원회 생겨가지고 뭐 그런 걸 좀 한다고 그러길래. 재건축 지금 재건축 이제 가동 걸렸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를 놓기에는 노후도가 좀 심해서 전세 가격도 낮고 하니까 좀 애매하시네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계양 쪽으로 저는 이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막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계양 쪽은 만약에 여기 전세를 놓고 계양 쪽으로 가시기에는 어때요? 가실 수 있으세요? 비용이 조금 모자란 편이죠. 모자라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주택 자격은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네. 조금 더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하나는 지금 2020년에 사셨다고 하셨고요. 계양 쪽은. 네. 네네. 그다음 여기 지금 현재 루어시티 여기는 몇 년도에 사셨어요? 거기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죠. 4년, 17년에 샀으니까. 17년. 네, 만 4년 정도 됩니다. 자, 2017년에 사셨고 이때는 비조정 지역 때 사셨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2020년 사신 것은 조정 지역 때 사신 거죠? 조정 전에 샀어요. 다 조정 전. 네, 그럼 조금 전에. 일시적인 2주택자 비과세이신 거예요. 네네. 예, 계양 쪽도 최근 마지막에 항상 인천은 이렇게 마지막에 오르는데 산 네. 시점이 아까 효성동 쪽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부평 구청역 있고 대우 GM 대우 있고 청천동 위에 작전동 효성 태산그리 쪽 그 교대 있는 쪽이네요. 가격이 최근에 여기도 아파트들은 좀 올랐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많은 데가 한 3억 올랐고요. 네. 적게 오르는 데는 그래도 한 1억 정도 올랐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2020년 사셨으면은 한 6, 7천은 올랐겠네요. 그죠? 네네. 그거 한 1억 선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1억 선 오른 것 같아요. 네. 어떡하죠? 이거 비과세 만들려면 어차피 얘를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전망은 둘 다 일단은 가격 하락 이유는 가격 하락은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하지 않으면 보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네. 건 오르는 걸 양도세, 비과세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천장님 같은 경우 가정동 걸 매각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비과세 때문에 그래요. 비과세. 6억, 9억 이하 비과세 일시적인 2주택자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계양동 쪽은 25평 정도 되니까 사서 팔아가지고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 빨리 재건축 추진한다고 해서 가격 확 올렸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2020년 몇 월에 사셨어요, 계양동? 1월입니다. 1월이요. 그러면은 네, 우리 일이 조금 안 시청자님은 됐죠. 2023년 1월까지 가정동 아파트를 매각을 해야 비과세세요. 23년 1월이요? 예, 예. 3년이에요. 네네. 예, 일시적인 2주택자가. 네네. 그리고 여기 매각을 하셔가지고 효성동으로 가시면 효성동도 지금 낡은 아파트 노후된 여기 아파트 및 그 노후된 빌라나 다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도 재개발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동네 전체가? 안 했는데 그 옆에 그 재개발을 크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재개발 네네. 크게 하면은 주거 지역이 좋아지면 지역 가치 상승의 가격도 좀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뭐 그런 전망은 보이긴 합니다. 예, 예. 저도 뭐 여기 부평 구청역이나 부평역, 그다음에 갈산역 요 사이들 아파트들이 다 지어지면 GM 대우 있고요. 여기 부평에 네. 상업지역 있고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서 나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인천에서 새로운 아파트 지어지면 송도 다음으로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교통적으로는 이 부평 계양구 요 일대가 그래도 인천에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 네. 중요한 건 갑자기 중과세 걸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니까 네네. 일시적인 2주택자 3년짜리시니까 계양구 사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로 그 가정동 매각하시고요. 네네. 만약에 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돈이 아까워 못 팔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매각하시기 바래요. 자녀분들한테. 그 자녀들도 다 집이 있어가지고. 아, 다 집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남들도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아서요. 예, 남들도 돈 벌으라고 하시고 매각하고 가정동 효성동으로 이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비과세 고맙습니다.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1월 그 날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날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